김보영 작가님이 이제 과거에 실온라인 이제 게임 그쪽 이제 시룰라인 정말 와 지금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되게 정말 즐겁게 했었고 당시에 예. 되게 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마법사를 키웠었는데 예. 마법사가 되게 신선했던 거가 요리로 발사해가지고 파이어볼이 피자를 던지는 약간 정말 이상한 내 기억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업데이트 됐나?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있었어요. 네. 그 여러 가지로 웃긴 코드를 넣어서 약간 마이너스러운 그 지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게임하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되게 느꼈었는데 이제 과거에 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시는 글 작업에 어떠한 초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반 혹은 어떤 아이디어나 발상에 약간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글쎄요. 게임 시나리오를 먼저 했던 게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 하나는 이를테면 소설계에서 뭐 10만 부면은 베스트셀러라면 영화는 1000만 관객으로 따진다는데 제 생각에 게임은 그 10배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요. 사실 네. 그 평가라든가 그 칭찬받은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아해 준 것도 그렇고 그걸로 팬픽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반응을 그만한 크기의 반응을 소설을 쓰면서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인터넷도 지금처럼 그렇게 조금 잔인하지 않았고. 맞아. 예, 그게 또 분위기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사람들이 좀 착해서 버그가 생겨도 막 웃어주고. 맞아요. 재밌어 해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 소설가 김보영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 SF 연대기 세상을 바꾸는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참여한 그 내용은 SF사에서 의미 있는 문장들, 라고 하지만 뭐 어느 게 의미 있는 문장인지 이제 객관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로 제공을 했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라고 하면 째째파리의 비법에 나오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죽이면은 살인이라고 부르지만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생활 양식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SF 기법으로 약간 과장한 거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적용이 되죠. 이를테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좋은 풍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문화에서 어떤 폭력적인 일이 있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행하면은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거를 잘 집어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SF 전시에 저는 이제 글귀 6개의 글귀 키워드를 같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실험 만화라는 연작 6점을 작업했고요. 그래서 이 실험 만화 6점은 이제 만화의 장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 개념과 이 글귀를 같이 병합을 시켜가지고 만화가 좀 더 다른 방향 혹은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작품의 제목들이 다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목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내가 보는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그 작가가 단순히 강압적으로 이거다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독자 스스로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만든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됐는데 제 작업 어떻게 보셨는지. 예, 많이 놀랐고요. 정말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없었는데, 제가 보낸 텍스트 중에서 6개를 고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으셔서 현대의 미술을 6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일단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나왔다는 거에 첫 번째 놀랬고, 그리고 그 그림 하나하나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 실험을 하고 여기서는 이 실험을 하고 이런 느낌이 이쪽은 이제 텍스트로 이제 꾸몄고 이쪽은 이제 강렬한 그림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골라주신 어떤 글귀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글을
왜 고른 걸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그냥 단순히 타이포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글의 비중을 좀 더 되게 거의 그림하고 거의 같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특정 작업에서는 이제 그림의 비중이 높지만 어떤 작업에서 오히려 글의 비중이 높은 약간 이런 작업들이 되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협업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전시가 생각해 보니까 텍스트가 많은 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타이포그래피도 많고 그쵸, 그 오디오에서 들리는 이 소리도 많고 그렇죠. 그죠? 이야기도 많고. 그 6가지 키워드들이 예. 본인의 어떤 글을 쓰는데 뭐 영감이나 예. 뭐 영향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전시에 쓴 대부분의 작가들 반 이상이 제가 작가가 된 다음에 번역이 됐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작품들이 거의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SF가 많이 번역된 거는 정말 최근에 몇 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영향을 뚜렷하게 받았다고 할 만한 분은 헤르만 헤세라든가 예, 이분 환상소설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만화가 중에서는 한국 작가 중에 김진 선생님, 예, 이분의 그 신화를 현대화하는 작품을 많이 좀 쓰셨는데 그런 작품에서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와 SF로 작업을 전에 해보셨는지 아니면 처음이신지 처음이라면 어떤 기분이셨는지. 우선은 SF 장르에 제가 좀 관심이 되게 많고요. 왜냐면 과학적 지식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 그리고 이제 외주 같은 경우는 이제 SF 쪽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제 작업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작업 같은 경우도 베르나르 베리가 개미, 개미굴, 그리고 개미가 있다면 개미는 무엇, 개미는 텍스트라면 그 텍스트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작업할 때 과학적으로 사실 접근하는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 한 거고, SF 장르는 항상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전시 때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제 텍스트를 넘겨받으셨을 때 네.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 혹시 받으셨는지. 딱 받았을 때 우선은 색깔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색깔들이 되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다 다른 작가니까. 네. 예. 그래서 막 이게 되게 글 색깔이 다 다른데 단일적으로 작업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다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글의 성격, 컨셉, 그리고 작가가 이 글을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6개가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 셰릴 빈트의 비평서에서 그 네. 서두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 많이 그렇구나 하고 감명을 받은 글귀가 있는데 사람들이 SF라고 말하는 장르가 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세 종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제 미래, 정말로 이제 과학을 담아서 미래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장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자유로운 상상의 모험을 떠나는 장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그 철학이나 그 어떤 윤리를 사상적으로 이제 실험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SF라고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SF를 접할 때 각기 다른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분석하는 걸로 비평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SF라고 말할 때 그 오해가 오는 지점이 언제나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접했던 SF는 이 셋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마 이 키워드를 만들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모험도 있고, 예, 그 낙관주의적인 전망도 있고, 비관주의적인 전망도 있고,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시선도 있는 거고, 이게 SF의 각기 다른 면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도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작가님께서. 마지막 이제 철학 같은 경우가 예. 작업하면서 좀 생각했던 건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되게 SF적으로 되게 저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점점 우리 삶 전반에 거의 다 기여하고 있고, 심지어 이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사람과 거의 같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인권 문제도 생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SF가 되게 많은 사유의 지점이 되게 생긴 것 같아서 되게 흥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전시가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면 정말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또 감동했던 건 준하 작가님의 그 짧은 여편인데 그 텍스트를 전시회에 들어갈 때에서 나갈 때 이제 끝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시를 해서 마치 내가 그 텍스트 안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 텍스트를 다 읽어보시면서 지나가시면은 내가 이야기 속을 마치 헤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감상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한 4시간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상만 다 봐도 이미 1시간 반에서 예, 2시간이 그 이상 되게, 되고. 네, 알고 보면 되게 볼 게 엄청 많고 바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 예, 시간을 충분히 잡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 예.